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4년도 금융감독원 5급 종합직원 채용 공고가 났죠. 9월 11일까지인데요.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은 서류 준정에서 적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저 서류를 내고 들어가면 나중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융감독원 인재상에 맞게 잘 적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겠죠. 비록 당락에는 관계가 없지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필승 포인트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개요를 한번 보면요. 채용 인원이 이번에 약 12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130명 정도 채용을 했고 그 직전 2개년도 동안은 계속 90명 정도씩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매년 한 100명 내외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올해도 그 평균치 이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지금 최근에 뭐 금융권의 횡령사고라든가 금융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에도 제가 뉴스를 보고 온 바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증권회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가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채용을 좀 더 늘리고 금융감독원도 감독의 어떤 퀄리티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를 이제 감히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서류 접수가 지금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이제 필기시험이 두 번 치죠.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 일자와 동일한 9월 16일 날 1차 필기시험을 봅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이제 NCS만 볼 것 같고요. 2차 필기시험에서 이제 전공 주관식과 논술 시험을 10월 21일 날 보내요. 그다음 1차 면접이 이제 11월 중순경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죽음의 11월 중순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겠지만 저도 많이 바쁘고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되게 바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채용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스터뱅 블로그를 통해서 보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글로 올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뱅 블로그를 보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문항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대문항이 있다는 건 소문항이 있다는 거죠. 소문항이 1번에 4개, 2번부터 5번까지는 2개씩 해서 전부 다 각각 총 12개의 소문항들이 있습니다. 각각 800바이트씩 적게 하고 있습니다. 총 9600바이트인데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대문항 5개를 먼저 보면요. 지원 동기 등에 대해서 기술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술하라.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변화나 혁신을 주도한 경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 그래서 소문항은 이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항 1번의 소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원한 동기가 뭐냐. 왼쪽에 지금 제가 용지를 이렇게 그려놓았고 먼저 소제목을 하나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00바이트를 다 제가 400바이트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공기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한테 적어보라고 하면 내용이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기소개서를 좀 차별화되게 만들어 볼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별화된 지원 동기를 만들기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한번 구성해보고, 아래쪽 400바이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 또 자기의 어떤 금융에 대한 생각, 감독에 대한 생각,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지원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지원 동기를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조언인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금융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과 방향성, 그 다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선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융감독 업무의 필요성, 그런 것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지원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아래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적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금융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금융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미래 금융감독은 또 어떻게 돼야 되겠다, 거기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지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2번째 루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이 부분을 가지고 800바이트를 다 적기 시작을 하면 그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는 좀 차별화되기가 어렵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소개서를 봐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원 동기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에서 이제 소질문 2번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성, 자기희생, 배려, 공익성 또는 정확한 가치 판단, 또 중립성,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도덕성도 있을 거고요. 도덕적인 측면 또는 어떤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인재상,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공통적인 인재상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것과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가면 역량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역량과 가치라고 하는 건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치 1, 가치 2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를 두 가지를 적을 때 이야기입니다. 필성 포인트 보면 한 가지를 작성할까 두 가지를 작성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적혀 있는데 한 가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한 가지를 적는 거를 좀 더 추천하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적는 것보다요. 자, 한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본인 경험도 넣고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나가야 될 인재상에 추가시켜야 될 방향성 그런 것도 넣고 미래 금융감독에 대한 발전 방향성 그런 것도 좀 넣고 해서 그래서 이러이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조언을 드리고 그 다음 차별화된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 가치 아까도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했죠. 차별화된 가치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가치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 가치가 왜 지금 현재 시점에 또 왜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왜 그 가치가 중요할 건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설득력 있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가치, 콘텐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 내가 찾은 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적어주는 그런 포인트로 이 소질문 2번을 적어보시면 좀 나은 자기소개서 답변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금융 관련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냐? 금융감독원은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땡땡땡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하고 400바이트 정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400바이트에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400바이트를 적어보시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이슈를 선정할까? 라고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 금융회사의 그 금융사고, 횡령사고, 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금융사고,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 금융보안에 대한 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은 금융감독원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이슈고, 또 은산분리, 금산분리 과점을 깨기 위한 정부에서의 노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것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이 3번에 대해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이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슈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조리 있게 적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금융감독원의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냐? 그리고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 은행 감독과 관련된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 저는 또 디지털 쪽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싶다. 저는 금융 소비자 보호 쪽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적성이나 역량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금융감독원의 조직도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부서와 또 상관관계가 있는 유관 부서도 또 있을 거고 땡땡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위쪽 400바이트에 적어 보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제 그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자기소개서를 제가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자기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많이 적습니다. 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개발만 해가지고 우리 조직
안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냐라고 하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현장 경험, 현장 역량,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런 전문가로 태어나려면 자기 개발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아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적어보신다면 소질문 4번은 좀 나아지는 자기소개서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문항 2번은 자신에 대해 기술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소문항이 2개가 있습니다. 소질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 및 인생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자, 여기는 성장 과정 400바이트, 인생관 소개해가지고 400바이트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물론 이거를 길게 하나의 글로 적으면서 성장 과정도 적고 인생관 소개도 적고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소질문 2번에 가보면 이제 인생관을 가지게 된 계기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질문 1번에서는 그냥 인생관을 소개하는 정도 선에서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이제 그 인생관, 소질문 1번에서 이제 소개했던 그 인생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이제 2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인생관을 현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경험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앞에서 적었던 그 인생관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400바이트 정도 적어주고 현재 그런 인생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 경험 사례를 하나 잡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관이 큰 인생관이다 작은 인생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진솔한 인생관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항 3번은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누구한테는 이제 어려움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소문항 1번입니다. 본인에게 닥친 그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소제목을 역시 하나 적고 전반부 400바이트 쪽에는 그때 당시 상황, 어떤 어려움이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400바이트에는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내가 파악한 원인으로는 땡땡땡 한 게 이유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땡땡땡땡땡 한 이런 행동을 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찾아야 하나 포인트에 적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취준생 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을 어필하기 위한 성공했던 경험, 자랑하고 싶은 경험, 이런 경험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굳이 꼭 그런 경험을 찾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소문항 2번에 가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문항 1번에서 그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 노력,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냐 아니면 결과, 성공이나 실패 중에 성공을 했다면, 그러니까 해결되었다면 그 이유와 개인적으로 습득한 교훈에 대해서 적어보고 또 역시 반대로 만약에 그게 실패를 했다면 실패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습득한 교훈까지 적어보라.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위쪽 400바이트에 적어보고요. 그래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관계없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400바이트 적어보게끔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문항을 주면 우리 취준생분들은 대부분 저 성공했던 이야기를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실패했던 이야기도 상관없는데 앞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찾아야 하나라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문항 4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대문항 3번 같은 이런 경험은 내가 성공했던 경험, 내가 알리고 싶은 경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경험 이런 경험을 찾는 것보다도요. 더 무게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훈이 컸던 경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때 글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경험, 알리고 싶은 경험, 자랑하고 싶은 경험 이런 경험을 찾으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금방 바로 보입니다. 아, 이게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적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교훈이 컸던 경험을 적으면 글이 분량 자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의 원인 분석을 정확히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적어주는 게 이 대문항 3번 문항이었습니다. 대문항 4번은 스스로 변화나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보라.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죠.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 뭐 인구 감소, 저출산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데올로기라든가 양극화라든가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또 추구해가는 그런 인재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나 아니면 아예 공무원이거나 어디나 관계없이 다 필요한 공통의 인재상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인재상.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을 어떤 변화시켜야 되고 액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트렌드를 바꿔 나가고 해야 되겠죠. 자, 그 조직이 가만히 있는 건물 자체가 액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바꾸고 우리 조직을 바꾸고 우리 금융감독원을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 강조는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문항 1번을 한번 보죠. 왜 변화나 혁신이 필요했으며 본인에게 주어졌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변화, 혁신 이런 걸 추구했다 그러면 주로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변화, 혁신을 추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오프라인 수기장부를 쓰고 있는 걸 엑셀화 시켰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를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변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 말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꾼 것도 변화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변화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변화고 오히려 그게 더 큰 변화가 되는 거지 동아리에서 수기장부에서 엑셀 장부로 바꿨다.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적 존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어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큰 변화의 과정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구성을 보면 상황 설명 그 다음에 본인의 책임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400바이트를 적어보시고 그 아래쪽에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했는지 에 대해서 400바이트를 적어보라. 소문항 2번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어떤 경험을 찾아야 하나라고 하는데 주로 외적, 나 이외의 것을 내가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나 스스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적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소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리더 경험을 많이 적고자 합니다. 동아리 팀 또는 우리 팀플 과정에서 내가 리더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 팀을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다. 본인이 아닌 본인 외적 존재들을 이끌어가거나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리더 경험만 좋은 거냐? 아닙니다. 아니고 팔로워로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화에 순응할 수도 있고 내적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직에 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리더 팔로워 이런 게 아니니까 금융감독원의 인재상에 맞는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적어보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내려놓고 소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이건 뭐냐면 나는 변화를 추구했는데 다른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고리타분했다. 라는 이런 식으로 글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글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배려하면서 글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자기소개서에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다른 지원자들이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나를 평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곧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겠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글을 적어야 여러분들의 글이 깊이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문항 2번은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냐,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소재로 가지고 오게 되었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것.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설명, 변화와 혁신이 됐다 안 됐다 또는 됐는데 부분적으로 됐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한 경험이었는지까지를 한 400바이트 적어보고 그래서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400바이트를 아래쪽에 한번 적어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내 스스로는 실패라고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주 다양성 있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직한 마인드 생각을 그냥 글로 옮겨놓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글이 됩니다. 그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왜 자기소개서에 적을 정도로 소재가 떠올랐냐, 왜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이 부분을 꼭 깊이 있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있는 면접에 가서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가공해서 자기소개서를 적게 되면요, 11월 달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게 되면 항상 불안해하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솔직하게 작성을 하시면 11월 달에 자신감이 업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문항 5번을 한번 보면요. 본인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기술해달라. 소문항 1번을 보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동역량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소문항 2를 보면 역량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을 기술해 달라.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퀘스천 1, 퀘스천 2의 역량이라고 제가 포인트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역량을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직무 역량,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분석력과 관련된 경험을 이제 아래쪽에 적었겠죠. 그럼 소문항 1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소문항 2번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 아까 분석력이라고 했죠. 그 역량과 관련된 자신의 장단점, 직무 역량, 분석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한 가지를 잡으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퀘스천 1, 퀘스천 2 다 이어가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퀘스천 1에서의 역량과 퀘스천 2에서의 역량을 달리 보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역량을 내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내가 찾았다라고 쳤죠.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인재상과 가까운 도덕성이다, 아니면 청렴성이다,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해보죠. 퀘스천 1에서는 제가 인성적인 역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퀘스천 2에서는 여기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니까 조금 앞에서 봤던 인성적인 역량, 그러니까 청렴성이라고 하는 그 역량과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분석력,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대문항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 금융감독원 지원 동기 등, 그 다음 2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3번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4번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은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한번 적어봐 달라. 총 9600바이트. 자,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통된 조언은 조금 솔직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보는 게 여러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문항의 중요도는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금융감독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여러분들,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가 합격의 당락에는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또 깊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고 면접에서도 무사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 필성 포인트는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